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흥군이 2025년까지 군청 바로 옆에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합니다. 향후 누리호 4차, 5차 발사는 물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조성을 지원하는 고흥군 차원의 첫 사업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4일 항우연의 누리호 3차 발사 이후 4, 5차 발사부터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또 곧바로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추진됩니다. 고흥군이 전국의 우주 관련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대한항공 같은 앵커 기업과 이노스페이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등 벤처 스타트업 기업까지 52개 기업이 입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흥 지역의 인프라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를 통해 우선 2025년 이후 민간 발사장을 이용하게 될 관련 기업 등에게 사무 공간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사 최소 6개월 전부터 이게 고흥군에 상주를 하면서 우주센터에 있는 그 엔진 연소 시험 시설이라든가 조립용 클린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업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는 적정한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청 바로 옆에 들어설 복합문화시설은 이 같은 공용 오피스 공간 이외에 국민들이 우주항공 중심 도시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시설도 함께 갖출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이미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고흥군 차원의 첫 사업인 셈입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무엇보다 행정력을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제 강주에서 고흥까지 고속도로 그리고 고흥에서 우주센터까지 4차선 도로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고흥군이 다양한 우주항공 인프라 구축을 통해 1차 산업 위주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위주로 바꿔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고흥군이 군의 역점 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현장 간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주요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빅데이터 센터와 청년 보육온실, 실증단지 등을 시찰한 데 이어 현장에서 간부 회의를 갖고 대규모 첨단 농수축산밸리 조성을 위해 국비 확보와 부지 매입 등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33.4헥타르 부지에 청년 보육온실과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 핵심 시설들을 갖추고 창업농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 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달 넘게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08배, 3보 1배 집회에 이어 40m 높이에서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머리띠를 둘러맨 노동자 2명이 40m 난간에서 위태로운 고공농성을 이어갑니다. 제품 저장 탱크에는 10년차 일당 7만 원, 한 달 초과 근무 100시간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6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을 점령한 이들은 인도계 다국적 기업에서 카본을 만드는 회사의 하청 노동자입니다. 해년마다 임금 인상이 되면 상임금을 내렸어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뺏어갔던 걸 원상 복구해달라. 비를라 카본 코리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3월 3일부터 총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루면 새까맣게 변해버리는 방진복을 5벌로 한 달을 버텨야 하고 일회용 장갑은 빨아서 다시 사용한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입니다. 한 박스를 주면은 10명이서 그거를 나눠서 입어야 돼요. 제대로 안 시켜서 집에 가면은 이런 데가 까만 게 묻어 있고. 파업이 길어지자 현장에는 대체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이들이 받는 일당은 23만 원. 기존 임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지불해 하청 노동자들을 또 한 번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속상하죠. 근데 그동안 힘들었던 거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노조는 기본급 25% 인상과 상여금 350% 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상여금 없이 기본급 7% 인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고공농성을 그만두고 다시 교섭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근로조건 관련된 단체 협약은 거의 합의하고 저희가 수용을 거의 한 상태였거든요. 한 3개년 정도 계획을 잡아갖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법으로. 원청은 이번 파업이 하청과 노조 사이의 문제라며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여 차례 열린 교섭에도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수산단 설립 이래 최장기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미입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말한 일본의 호응은 고사하고 한마디의 사과도 없는 빈손 회담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말한 일본 호응설과 관련해 일본 회담에서 그런 기대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주어가 누구인지도 모를 말장난 같은 유감 표명이라며 이런 진정성 없는 태도에서 어떤 사죄와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집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가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18 진상조사위는 계엄군의 집단 성폭행과 관련해 일부 계엄군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현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진술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집단 성폭행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은 있었지만 가해자인 계엄군의 진술이 확보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사위 측에 접수된 5.18 당시 성폭력 사건은 51건으로 진상조사위는 오는 5월 17일을 전후해 국민보고회를 열고 성폭력 사건의 실체와 규모를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1년가량 물 부족에 허덕이던 완도 섬 지역의 제한급수가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최근에 내린 비 덕분인데요.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말랐던 섬 계곡에 물이 흐르고 저수지 두까지 넘실거릴 정도로 물이 가득 찼습니다. 바닥이 드러난 2달 전과 비교하면 같은 곳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4월 중순쯤에 저수율이 약 10%대까지 떨어졌었는데 4월 중순경에 약 80mm 정도 비가 오고 이번 5월 달에 이제 지금 4일 정도에서 270mm 비가 오고 해서 완도군 보길도의 상수원인 부황제입니다. 지난 사흘간 내린 비로 42만 톤에 달하는 용량이 가득 찼습니다. 노화도와 보길도 주민들이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아도 5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번 폭우로 보길도 270mm 등 완도 지역에는 평균 2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보길, 노화, 금일, 소안, 넙도 등 5개 섬에 잠겼던 수도관도 일제히 열렸습니다. 가뭄으로 관광객이 끊겼던 음식점도 기대감에 부풀고 아주 물 때문에 너무 타격을 많이 받아갖고 여기 노아 보기 소아는 물축제. 물 부족에 설거지 걱정으로 모이기 꺼리던 어르신들도 어버이날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위로합니다. 물담수 조매조매하고 이놈 떨어지면 이제 얼로 가지러 갈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이제 물이 급수가 이제 계속 나오면은 이제 물이 풀린 게 안 좋았어. 물 사용이 자유로워진 섬마을 세탁소는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세탁소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어려움이 더 심했죠. 이제 가뭄이 해제돼서 마냥 기쁘죠. 보길도와 노화도의 유일한 대중목욕탕은 이번 주 개장을 목표로 시설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내부 시설 그리고 물이 잘 나오는지 점검하고 있고요. 이번 주 안으로 지금 개장 예정 중입니다. 완도군은 제한급수를 해제하지만 가뭄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 절약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뭄은 해소됐지만 섬 주민들은 그간 정부가 약속한 가뭄 대책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급수제가 해제가 됐다 하지만은 또 한 달만 비가 안 오면 다시 도로 그런 현상이 다시 또 나타나면 또 어려움이 또 있어요. 이번 폭우로 섬 지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도 평균 80%를 넘겨 다음 달 장마의 시작을 감안하면 농사에 물 걱정은 없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난 연휴 기간 내린 비로 순천 주암댐의 저수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지사는 오늘 기준 주암댐의 저수율이 평균 29.1%로
비가 시작된 지난 4일의 저수율 20.8%보다 8.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수율이 조금씩 더 오를 예정이라며 이후 강우 분석을 통해 가뭄 해갈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이용객들을 위해 반려견의 성격과 컨디션에 따른 맞춤형 돌봄 시스템을 확대 운영합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반려동물 돌봄 시스템 이용자가 한 달여 만에 1,000명을 돌파하고 만족도도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이용 가능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했습니다. 조직위는 반려견주도 안심하고 정원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돌봄 중 반려견의 사진과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 수완지구에서 폭주족들이 난동에 가까운 무법 질주를 벌였습니다. 수십 명이 함께 때를 지어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몰고 차선을 무시하며 달렸는데 경찰이 출동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도심 왕복 6차로 사거리가 오토바이로 가득 찼습니다.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오토바이와 차량이 위협적으로 도로를 점령했고 시민들은 이들이 지나간 다음에야 길을 건넙니다. 조금 더 달리더니 오토바이 수십 대가 오가며 도로 전체를 차지하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경찰차가 출동했지만 조롱하듯 경찰차 앞뒤로 원그리기를 계속합니다. 폭주 오토바이 한 대가 승용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차량 한 대가 안전 펜스를 부수고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미 이제 운전자는 이제 병원으로 간 상태였고요. 모임 장소가 있는지 어린애들 대다수가 와서 한 번에 몰려와서 그거 보고 말 그대로 무법지대가 된 겁니다. 새벽 내내 이 일대를 활보하던 폭주족들은 경찰에 의해 4시간여 만에 해산됐습니다. 이들의 폭주는 하루 이틀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맨날 그리고 새벽에 거기 나가보면 엄청 오토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신호 위반 하는 것도 많이 봤고 엄청 시끄럽게 운전해가지고. 폭주족들은 SNS를 통해 모임 장소를 정한 뒤 폭주 영상도 사고를 낸 영상도 버젓이 온라인에 올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들이 포함된 폭주족 수십 명이 한꺼번에 나타나 대응이 어려웠다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하다가 다쳤을 때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과잉 진압이다, 과잉 대처다. 하지만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은 오늘도 불안하게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